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에코프로 이 폭락이 나올 때는 세상 망할 것처럼 빠지다가 또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들 좀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텐데, 자, 그런데 여러분, 여기서 진짜 이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오늘 이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는 뭐 오늘 장중에도 마이너스 4%, 2%대까지도 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근데 우리 에코프로는 지금 급반등이 나온 이후에도 이 현재 상승세를 잘 유지를 하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. 자,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?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. 코스피는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어떻게 해요? 앞으로 강할 거다. 앞으로 이 코스닥이 주도하는 그 흐름이 나올 거다고 했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이 정고점까지 향해 갈 수 있는지, 더 나아가서는 이 돌파에 대한 흐름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그 결정적인 가격 라인 차트까지도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. 오늘 이 내용 모르면 나중에 또 이런 고점대에서 추격 매수하고 후회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,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코프로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주고,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또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이 오늘과 같은 상승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, 댓글 지금 바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, 차트 보면서 설명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, 이게 안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. 그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이 엄청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. 특히 코스닥이죠, 코스닥. 코스닥의 주요 포트인 이 반도체 부품주와 그리고 에코프로,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이 에코프로는 제가 이 노란 밴드 왔을 때도 맥점을 말씀을 드렸고, 지금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거냐면 이번에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하나의 확장형 패턴을 만들었다. 그 확장형 패턴은 이런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발생이 되는 거죠.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. 이 패턴의 특징은 뭐냐면 변동성 크지만, 그래서 저점은 낮추지만 다시 이 고가 박스에 수련을 하면서 호지와 함께 다시 한번 박스 돌파를 시도한다는 거죠. 그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건 이 앞에 파동과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과 조정 상승, 이번에도 상승과 조정 상승이다,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. 이때는 저점을 올리는 어떤 조정세라고 하면 지금은 저점을 낮추는 조정세, 그 형태만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 박스, 이 상단에 교접을 하려고 하면, 그리고 돌파를 하려고 하면 그 돌파를 만든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,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뭐 재료적인 측면이겠죠. 재료적인 측면. 자, 그래서 뉴스를 하나 보면은 에코프로 인배터리 참가했고 뭐 전고체 배터리 소재 라인업을 공개를 하겠다. 자, 인배터리라고 매년마다 열리는데 이번 달에는 11일, 13일 코엑스에서 열립니다. 그때 이제 에코프로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. 뭐 전고체 배터리,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강조를 했는데 여전히 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돌파에 대한 뭐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,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죠. 바로 이 코스닥의 흐름입니다. 제가 최근에 이제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그 코스닥, 제가 너무 뭐 한 줄로 뭐 IT 버블 때 그 시대가 온다 뭐 이렇게 너무 한 줄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코스닥이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와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, 즉 코스닥이 에코프로다, 이거는 여전히 성립이 되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, 현재 보시는 게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800포인트에서 제가 말한 이 1000포인트대까지 올라올 때, 이때는 코스닥이 약세였고 코스피 주도장이었죠.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크지가 않았어요. 그 금액대가 크지가 않았다. 이 외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한 시기는 요때입니다. 요때. 최근이죠, 최근. 급등을 만들 때. 그리고 이 급락을 만들 때. 그리고 이번에 급락을 만들 때, 지금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1200포인트까지 엄청난 역대급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고스란히 받아냈다는 거죠. 자, 수급을 한번 봅시다. 자, 보시면은 이 8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올라올 때까지는 상당히 개인이 주도를 많이 했어요. 보시다시피.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. 근데 이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, 보시죠. 이 1월 23일부터 이제 코스닥이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예요. 이 매수 물량 봐보세요. 역대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야금야금 매수했던 개인들은 이 1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다 물량을 정리를 한 거죠.
그리고 또 투매가 나왔을 때 역시도 이렇게 매수를 해줬습니다. 외인기관과 금융투자. 자, 그런데 최근 이 급락이 발생했던 이 시기를 보자고요. 또 어때요? 외인기관, 금융투자, 뭐 최근에 연기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합니다. 개인들은 어때요? 이번 구간에서도 코스닥은 다 털리더라. 자, 외인기관이 왜 이렇게 매수를 하냐 이겁니다. 왜 그럴까요? 아주 간단한 거예요. 지금 그게 이 정부의 방향성입니다. 방향성. 자,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를 살린다고 해서 코스피 ETF를 샀는데 그때까지도 개인들은 이 과거에 우리 시장만 생각을 하면서 이 또 코스피에 또 속냐, 콧도 속을 하면서 무시를 했죠. 그런데 코스피가 갔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이 코스닥을 살리겠대요. 그런데 또 에이 설마라는 이야기를 하죠. 특히 이번 이 폭락장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정부의 주 방향성을 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. 코스피에서 보여줬지만 또 의심을 하더라는 거죠. 그리고 제가 방금 수급을 보여드렸는데도 말이죠. 자, 그럼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3월만 해도 이 코스닥에는 이 이벤트,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.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이죠. 자, 3월 10일에 국내 최초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을 합니다. 이게 기존 ETF랑 뭐가 다르냐면은 기존의 ETF는 지수만 따라가는 뭐 그런 형태라고 하면은 이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코스닥 종목들 있죠. 그 중에서 진짜 이 갈 종목들만 골라서 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 자금입니다. 그래서 이 액티브 ETF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 의무적으로 코스닥을 사들여야 돼요. 즉 상장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. 자,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뭐를 살까요? 그렇죠. 시총 상위 종목을 사가는 겁니다. 그게 뭡니까? 에코프로라는 거죠. 자, 거기에 3월 17일에는 이 BDC라는 제도가 실행이 됩니다. 이건 이제 시총 2천억 미만의 알짜 뭐 소형주들한테 투자를 하는 뭐 전용 펀드가 상장이 되는 건데 이건 뭐 코스닥 소형주들을 살리겠다는 뭐 정부의 의지겠죠. 그래서 이 3월 10일에 상장하는 ETF들 이 결국 두 개가 뭐냐면 이게 결국 이 코스닥 정부에 대한 이 부양책 그 방향성이라는 거죠. 자,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게 뭡니까? 바로 이 정부에 대한 코스닥 부양책 그 방향성이 그대로 가고 있다. 제가 부양책을 이 단계별로 실행이 될 거라 말씀드렸고 지금 이 수급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심한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. 아니 제가 여러분들 이 감을 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. 이걸 꼭 제가 입 안에 넣어드려야지 아시냐는 겁니다. 사실상 제가 입에 넣어드렸죠. 이 에코프로를 넣어드렸으니까요. 지금 이 패시브 자금들 걔네들은 좋든 싫든 이 시총 상위 종목 있죠. 얘네들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. 그게 바로 이 에코프로의 돌파 시나리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특히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는 이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죠. 이게 못이 박히도록 지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보자고요. 이번 반등 라인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. 전부 제가 밴드에 오면 사가야 된다고 했던 애들이 전부 또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. 자, 제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직접 짚어드리니까요. 자,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지금 이 코스닥, 에코프로 주 방향은 지금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. 지금 이 흔들리는 거는 이 주가에 대한 이 방향성이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한 투매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일 뿐이다. 자, 여러분들 진짜로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뭐 돈 주고 듣는 그런 유료 강의 들어보세요. 이런 이야기 안 해줍니다. 뭐 저는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혼자 하기 벅차다, 타점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이 아래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세요. 제가 맥점 정확히 짚어가지고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종목들도 제가 넌지시 다 던져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이 좋은 종목들 지금 채널 속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이론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시죠. 자, 영상 끝까지 보세요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피롭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
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저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
있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,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. 자,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.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,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자,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이 3,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. 그리고 이 6,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.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,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,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.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. 자,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,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,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.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.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,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,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.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? 이 밴드에 올 때,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.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.